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반값 물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반값이에요. 입지도 상당히 좋고요. 건물 연식이 2016년 10월이니까 건물도 그렇게 노후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으로 유찰이 되었으며 작년 7월 달에 누군가 5억 5천에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미납한 사건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런 물건을 그러면은 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안 할 것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정상적인 물건보다는 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해결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창원 번호이고요. 그리고 2021 타경의 8534입니다. 토지 면적은 83.49평입니다. 건물은 115.3평이고요. 감정가 7억 4,895만 3,750원에서 1월 8일에 3억 8,346만 4천원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날 낙찰이 될 건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물건 입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볼게요. 자, 지도 열어봅니다. 지도 열어서 자,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해당 물건이 이 자리 아닙니까? 근데 해당 물건에 북동측으로 어떻습니까? 넓게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가 있다. 일자리가 많다 이 말이다. 그죠? 산업단지가 있다면은 이런 다가구 주택, 원룸, 투룸 뭐 이런 물건들의 임차 수요는 풍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서측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노란색은 다 주거지역입니다.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이 말은 뭐죠? 주거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어떤 경계선 부분의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 입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지적도로 조금 더 보면은 요 물건입니다. 이게 요 물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여기도 이제 계획도시다, 그죠? 요런 거를 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이렇게 택지 분양을 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건물을 올리고 하는 거죠. 저도 뭐 젊은 시절에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양산 신도시에 양산시 중부동 처음에 이제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60평짜리 2개에 받아서 120평에 이제 건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못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경매로 받을 걸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직장들 있는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는 서측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물건지 반듯하다. 그죠? 도로 제대로 되어 있고요. 도로 확보 제대로 당연히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은 2016년식이라 그렇게 노후된 것도 아니다. 됩니다. 자, 건물 사진 보겠습니다. 건물 사진 보니까 1층에 주차장 있고 한 가구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있고 요 뾰족한 부분 요거는 다락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내부 사진입니다. 자, 1층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창고가 있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는 여기 1층 복도 모습이고 2층입니다. 2층 보니까 현관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2층에 3개가 보였고 3층도 현관문 3개가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내부 모습입니다. 1층 내부 모습입니다. 1층은 뭔가 공사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싱크대 들어올 자리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1층 내부 모습이고 요거는 2층 내부 모습입니다. 역시 2층입니다. 3층 내부 모습입니다. 3층.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사진이. 요거는 이제 택지에, 그죠? 대지에 건물이 앉아 있는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토지 감정가가 3억 2천이 살짝 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3층까지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죠? 1층에는 주차장과 그리고 주택이 한 가구가 있고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계단실 그리고 조그맣게 있던 창고 이런 게 있고요. 2층에는 현황이 3가구 3층이 현황의 3가구 이랬어요. 현황이 3가구다 이 말은 공부상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3가구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자, 건물의 사용 승인은 2016년 10월입니다. 그러면 현황 3가구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원래는 어떤가 라는 겁니다. 원래는 1층 한 가구는 변함이 없죠. 2층이 2가구, 3층이 한 가구, 이렇게 총 4가구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현황은 1층은 동일해요. 근데 2층이 2가구인데 3가구. 그리고 3층은 한 가구인데 3가구. 이런 식으로, 그죠? 무단으로 대수선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상가주택들 보면은 1층 상가 그리고 2층, 3층 주거용 이렇게 했는데 1층 상가가 1층이 그 입지가 상가로서 입지가 안 좋아서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그저 바꿔가지고 임대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용도를 위반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건처럼 무단으로 대수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구수 증설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무단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뭐 옆으로 증축, 테라스에 있지 않습니까?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옥상 있죠. 위에 옥상 부분에 또 증축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뭐 1층 같은 경우 뒤편에 보면 창고 같은 게 크게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무단 증축이 있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된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대출 없이 사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히 경매 같은 경우에 경매하시는 분들은 저부터도 그렇지만은 저렴하게 하고자 하고 약간 투자에 있어서 일반 매매를 선호하는 분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레버리지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경락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지금 그죠? 뭐냐면은 위반 건축물이다. 그래도 위반의 내용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이렇게 무단 대수선이 돼 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두 가구가 세 가구로, 한 가구가 세 가구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분명히 이게 위반적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위반 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적발이 될 수 있겠죠.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 국민이 그죠?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보면은 다 알잖아요. 하다 보면 누군가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적발될 수 있다.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들어올 때 전세 대출 같은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층에 예를 들면 이 물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상가주택이다. 그러면 1층에 말입니다. 허가라든가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는 어렵습니다. 또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드릴 때 어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소액의 그저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저 이런 어떤 보증금에 월세를 받는 그런 패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대출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대출을 해줄 때는 조건이 붙게 되겠죠. 원상복구한다라는 거, 그죠? 지금은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낙찰받고 경락잔금 대출 신청하고 할 때는 잔금을 당연히 안 낸 상태죠. 잔금을 내기 위해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는 거니까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지금 시점에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등기하고 나서 명도하고 나서 언제까지 원상복구하겠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알아보니까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알아보고 하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든다더라. 뭐 여러 가지 아주 내가 철저하게 꼭 하겠다라는 그래서 계획을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에게 충분히 그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경락잔금 대출 받는 것보다는 한도는 굉장히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원상복구 해가지고 제대로 대출을 또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래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런 위반 건축물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 대출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보단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싸게 받아가지고 나는 원상복구 안 하고 임대 수익 계산해보니까 이행 강제금 내고도 이게 훨씬 이익이야. 나는 이렇게 그냥 진행할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첫 번째는 원상복구, 그죠? 원상복구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설득해서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중에 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행강제금 내겠다. 월세 받아서 이행강제금 내도 훨씬 이익이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위반 건축물들도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5억 5천에 입찰해서 미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미납을 했을까? 그죠? 이런 위반 건축물이라는 걸 모르고 했을까? 설마? 예. 두 번째는 뭐죠? 알고 하고 했는데 뭐죠? 대출이 안 나왔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입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야, 이거 문제가 많더라. 가구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고, 가구 수 증설만이 아니고, 이게 뭐 날림 공사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무수라든가, 실제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많더라. 근데 그런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은, 감정평가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사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물건 1월 8일 날 경매 진행인데 이날 꼭 낙찰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내려가겠죠? 또 이 금액에서 20% 내려갑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현황 조사를 꼭 해보시고 그리고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반드시 그죠? 대출 가능한 곳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 가능한 곳을. 물론 내가 괜찮아. 나는 뭐 돈을 한 4억 정도 들고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3억 8천 얼마인데 이거는 말고 남들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더 기다려서 여기서 20% 내려간 금액에서 내가 3억 초반대로 저가로 잡아가지고 저가로 잡아서 그 다음에 그죠? 현금으로 잔금 납부하고 그 다음 원상복구 해가지고 감정평가 다시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나는 담보대출 받아서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세울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들 있습니다. 임차인들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뭐 그러면 끝이죠. 그죠? 이 물건의 입지 살펴봤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다. 그죠? 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다. 그리고 건물은 2016년 10월식이며 가구수가 증설됐다라는 게 그게 문제점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은 있으므로 그리고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한 곳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며 그리고 아까 1층 보니까 일부 공사 중 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를 하고 할 때 또 추가 비용이 약간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